헬기까지 동원해서 확인한 결과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례로 평안남도 순천시 같은 곳.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6일 김문강 튜브입니다. 오늘도 북한이 내부 협조자가 보내온 아주 흥미있는 북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평안남도의 여러 산골 협동농장과 개인들이 포전해서 북강냉이를 비롯한 작물들이 기습적으로 왕창 떼도둑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떼도둑을 잡고 보니 그들은 산에서 사는 사람들, 즉 남한에서 말하는 자연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참 흥미롭죠. 그러면 북한의 자연인이란 누구들일까? 북한의 자연인들은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극도의 생계난과 배고픔에 직면하자 목숨이라도 연명하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간 것이 아마도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기 대량 아사자 발생 때부터였습니다. 한동안 산에 들어간 사람들이 좀 적었는데요. 요즘 들어서서 해먹을 장사길이라고는 다 막혀버리게 되면서 극심한 생계난에 내몰린 가정과 세대들, 결국은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세대들이 요즘 다시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규모가 큰 대도둑 사건이라 김여정 조직 지도부는 산에 들어가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그런 친필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헬기까지 동원해서 확인한 결과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례로 평안남도 순천시 같은 곳, 괜찮게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민들은 주변 양덕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치고 사는 사람들이 무려 백수십 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합니다. 그러니 김여정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조사를 통해서 김여정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산속에서 산다는 것, 그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저 조사만 했을 뿐 그들을 다 하산시켜서 본거장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이런 추가적인 조치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을 도시로 억지로 돌려보낸다고 해도 뭐 그들이 가서 살 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배급이 있습니까? 돈을 벌 장사거리가 있습니까? 산에서라도 목숨을 연명하던 사람들을 도시로 강제로 내려보내면 결국은 다 죽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집과 가재 도구를 처분하고 그 판 돈과 약간의 생활 도구를 챙겨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사는 사람들, 우리가 과연 자연인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산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한에서도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홀로 지내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 즉 자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작 남한의 카메라가 북한의 자연인들이 사는 모습을 촬영한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생활 모습을 제가 말로 스케치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곳까지 가자니 산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땅을 일단 파고 그 위에다 나무가지를 가로질리고 그 위에다가 가지고 반 비닐 시트를 씌워서 반토굴집을 만듭니다. 그래야 추위를 피할 집 아닌 집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반토굴집은 겨울에는 겨울대로 춥지만은 여름엔 모기를 비롯한 곤충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온 가족이 말도 안 되는 이 좁디 좁은 토굴에서 엉켜 돌아가는데 그게 무슨 사람이 생활입니까? 북한의 소식통은 북한 사람들이 인근 야산에는 나무가 없으니 나무를 좀 베려고 산속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산에서 사는 사람들을 종종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다 귀신 맞는 것처럼 와들짝 놀란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그들이 형형색색 정말 산귀신 이상이라고 합니다. 참 이들이 형색은 그런데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소금 그리고 종자, 화전을 일구는 데 쓰이는 농사 도구나 연장들 이런 건 도시에서 구해 가지고 갈 뿐 나머지는 다 전부 자력갱생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하전을 일구고서 농사를 짓겠죠. 근데 새로 입산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장에 심은 곡식이 없으니 결국은 자기가 들어간 산에서 좀 멀리 벗어진 그런 농장밭이나 개인들이 소토지 그걸 습격을 해가지고 먹을 걸 마련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산 사람이 되기를 자처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이렇게도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만큼 도시의 궁핍과 항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도시 안에서는 더 이상 생존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무수한 북한 주민들이 택하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에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도시의 대표적인 궁핍화 이런 실태에 대해서 4가지로 전했습니다. 첫째는 꽃제비들이 창궐, 특히 구걸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는 사람은 없어서 완전히 전시관처럼 변해버린 시장. 그리고 세 번째는 90년대를 방불케 하는 기아 여성들의 성매매. 네 번째는 원아들이 모두 도망쳐 텅 빈 김정은 고아원. 이것을 들었습니다. 이 4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씩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꽃제비 문제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신우주, 해산, 무산, 해령, 청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꽃제비와 거지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빌어먹기는 꽃제비나 거지나 별 다를 바 없지만 어린애들을 꽃제비 그리고 어른들은 거지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소식통이 전한 내용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구걸을 하는 건 아이보다 어른이 많다. 넉마를 입은 건 아니니까 집은 있을 것인데 특히 노인이 구걸하는 모습이 늘었다. 당국은 단속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 체포한다 해도 그들에게 밥을 줄 수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신우주의 사정이고요. 또 어느 시장에 가도 꽃제비가 많다. 푼돈을 달라고 조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않는다. 모두 자기 생활이 힘들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짐을 옮겨주고 일당을 버는 사람들은 일이 줄어서 손님을 서로 뺏느라 싸움만 하고 있다. 청진시의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바로 북중 국경을 봉쇄한 이후로 중국 제품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차단에 빗대고 사람과 물건이 이동이 통제되고 운송과 하역 일감이 사라졌습니다. 공장과 강사는 거의 멈춰버렸습니다. 모든 현금 수입이 줄어서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버텨보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우선이니까 시장에 나와도 아무것도 사지 않고 계속 둘러만 본다고 합니다. 시장에는 손님보다 판매자가 많을 정도이고 또 사는 사람보다 둘러보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 가끔 손님이 점주에게로 다가오면 일제히 주변에 있는 장사꾼들이 다 쳐다본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찾는 것은 오직 식량뿐인데 북한의 배급제도는 1990년대에 거의 붕괴됐습니다. 현재 식량 배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충성계층을 포함해서 정말 많이 쳐야 1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배급이 없는 가운데 스스로 장사와 품팔이로 현금을 벌어가지고 식량과 필수품을 사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시장 경기가 극도로 나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버는 돈이 없습니다. 노인과 가부 또는 질병 환자가 있는 가족 등 취약층은 순식간에 궁지에 빠져서 다 거지가 되어버린 거죠. 한편 북한의 기한 여성들이 성매매가 쇄도되는 현상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극도의 생활고 때문에 성매매로 내몰리는 여성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젊은 미혼 여성 외에도 농촌이 기혼 여성들, 이 도시까지 나와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춘 행위는 철저히 단속할 그런 대상이지만 최근에는 성매매 여성을 붙잡아도 조사는 하는데 군방처리로서 용서해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구속해야 식사를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풍설이 돈다고 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심각한 경비 위기에 처했는가는 결국은 꽃제비들을 수용하는 각 도의 김정은 고아원의 실태, 이것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 고아원의 실태는 어떨까요?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속속 도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기아에 허덕이는데 부모가 없는 이들에게 누가 식사를 제대로 공급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단순하니 배고픈가 타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역전이나 대중집합장소에 가서 구걸을 하거나 훔치거나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입에 뭐라도 넣는 것이 고아원에서 언제 줄지 모를 밥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 꽃제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김정은은 2014년경부터 평양을 시작으로 전국에 고아원을 짓도록 했습니다. 연령별로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으로 불립니다. 시장 등을 배회하는 꽃제비들을 강제 수행해서 집단 생활을 시켰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꽃제비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널리 보도됐는데 이걸 본 김정은이 완전히 분노해가지고 야 당장 도에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각급 고아원들을 건설하라 명령을 해서 부랴부랴 지은 것이 바로 김정은 고아원입니다. 김정은이 어린이 사랑을 홍보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고아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쌀밥에다가 간식까지는 먹였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도당이 책임지고 관공서와 기업, 돈주, 개인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 혼란이 가중되면서 어느 기관도 어느 개인도 부담할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꽃제비들에게 줄 밥이 없는 거죠. 소식통은 양강도 중등학원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해산공업대학 가까이에 있는 이 양강도 중등학원은 건물은 매우 좋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이들이 점점 도망치고 있다. 정원 150명 중 남은 인원은 60명 정도라고 한다. 여름이 되어 밖에서도 잘 수 있어서 노숙하면서 구걸하고 있는 것 같다. 집단 생활의 규율이 엄격했던 것도 그들은 아마 싫었던가 보다 라고 말이죠. 제가 서두에서 북한이 내부 협조자가 보내온 매우 흥미있는 소식이라고 서두를 뗐는데요. 결국 전하고 보니 마음이 짠하고 안타깝고 눈물이 나오는 슬픈 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시작했던 북한판 자연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 김여정은 내각과 사회안전성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산에서 사는 사람, 즉 자연인이 수요가 얼마인지 조사는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그걸 조사할까요? 저는 이번 북한 자연인들이 떼도둑 사건이 김여정에게는 굉장한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북한 당과 정부의 통제와 시야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혹시나 임꺽정 부대로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기야 북한 사람들은 산에 들어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네 집이 청소골로 들어갔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소골 호칭이 진짜 자연 명칭 청소골이 아니라 임꺽정 밀란군이 거치하던 그 비밀 기지임을 떠올린다면 북한 주민들이 전하는 그 의미는 매우 심장한 것입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김은강 튜브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저희 튜브에 대한 비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